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신효재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제주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광역지자체가 되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는 강원연구원 현진건 원장을 모시고 지방시대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와 함께 강원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현진군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정책을 도와주는 일종의 싱크탱크입니다. 강원도는 그야말로 작은 하나의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전부 도와주는 그런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현재 한 36명 정도의 전문직, 다시 말해서 박사급 연구위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결국 강원도가 이름 자체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데요.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분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도가 이제 독립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고 떨어지는 이런 정책만 수행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강원도 사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완전한 분권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예, 가장 큰 거는 정책입니다. 정책 분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원도는 가장 대표적인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게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자원을 지역의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으로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6중 규제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이라는 이런 좋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강원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자연을 해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정책 분권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걸어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다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필요한 만큼 강원도에서 또 거둘 수가 있고 또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분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국회와 혹은 중앙부처와의 어떤 논리의 어떤 일종의 타당성을 서로 간에 교환하는 그런 과정을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타 특별자치도와의 확실한 차별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강원도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요? 예, 이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분권인데요. 분권의 핵심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 지역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아까 이제 환경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접경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를 포함해가지고 바로 이 DMZ,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엄청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쪽도 상당히 지금까지는 규제 일변도에 있는 그런 환경을 규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정책의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연구원의 주요 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권, 혁신, 성장, 지역개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분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분권은 쉽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국회에서 결정되면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만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한을 갖는다 해가지고 지 맘대로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강원도에 대한 어떤 분권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강원도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보다 강원도에,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을 스스로 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분권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그 지역의 분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 분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재정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돈 쓰고 걷어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입 분권입니다. 돈 걸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유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돈 쓰는 데 자유입니다. 그게 세출 분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6월 달에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이 재정 분권은 실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그 지방에 돈이 가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IMF나 OECD 같은 이 세계적인 국가 기구에서는 지방세의 정의를 그 돈이 지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에서 그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권한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지방세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지방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모든 것은 중앙에서 국회에서 다 통과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강원도가 진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재정 분권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세입 분권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세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세목, 예를 들면 재산세 혹은 등록소 취득에 대해서 스스로 이 세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지금 미국이나 어떤 그 유럽의 선진국 같은 어떤 분권 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주는 것은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제 명목적으로는 특별자치도 강원 분권 국가가 됐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 수단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 이런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서로간에 이런 권력이 배분이 됐는데 이제는 논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원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제일 잘 아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루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 나갈 겁니다. 네, 국내 1호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부분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예, 재정분권 제주도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다시 말해 재정 분권에 대한 어떤 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다시 말해서 선진국 형태의 세액분권은 아직도 유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세액분권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세목을 만들고 그리고 특정 세율에 대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역 간의 조세 경쟁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세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가 이런 세입 분권의 어떤 그 완전한 그 이 방향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으로 한 것이 일종의 탄력 세율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세율 10%가 주어졌다면 중앙에서 상하로 100%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하로 100%면 0%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상 100%면 20%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10% 해주면은 자유롭게 0%에서 20%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탄력 세율이라는데요. 그런 것을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50% 내에서 탄력 세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방 재정의 어떤 확충이나 때에 따라서는 세금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또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본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을 어떤 지역으로 유치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지방세를 완전히 다 면제해 줍니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다 면제해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탄력 세율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이런 그 세입 분권, 부분적인 세입 분권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요. 강원도에서 제일 지금 인구 감소가 빠른 쪽이 태백시입니다. 태백시가 이제 10,000명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거리가 없고 이 자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강원도가 자유롭게 우리가 이 세금 정책을 우리가 펼 수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점차 우리가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컨드 하우스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생활 인구 개념이 확충되게 있다면은 많은 경우 태백시에 대해서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 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이런 부분을 완화 내지 면제를 해준다면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세컨드 하우스를 가지고 싶지만은 종합 부동산세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펼 수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낙후 지역도 사람이 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액분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돈을 확충하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효과라는 것은 사람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정책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그런 분권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것은 강원도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가 환경 규제와 안보 규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반대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AI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 문제를 제로섬으로만 봤습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발과 이 보존은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무차원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규제, 쉽게 더 표현하면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 규제하는 면적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 규제 면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심하게는 3배나 넓은 것도 그런 쪽도 있습니다. 육중 규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 규제. 안보라는 건 측면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현 시대에 맞는 다시 말해서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강원도는
환경도 최고의 환경을 가지면서 그리고 최고의 발전하는 그런 도로서 정착이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발전하기 위해서 핵심은 기업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관광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관광지로서 이렇게 작동하는 데는 그야말로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와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일자리 속에서 관광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기업은 유치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 정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강원도가 스스로 펼 수 있는 정책의 자유를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 제일 일종의 이 핫한 그런 분야를 볼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제를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수도권이나 똑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마다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은 강원도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상속세라는 것이 모든 지역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기반의 세금인데 이것을 지방에 주는 지방세로서 전환하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전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은 강원도에서 우선 상속, 기업 상속, 다른 상속의 기업 상속에 대해서 남들이 완화하든지 폐지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은 강원도에 많은 기업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자기 자식 세대에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일종의 배 아픈 세목의 대표적인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소득이 창출될 때 얼마든지 자본소득세로서 거둬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영속성을 가져야지 그 기업은 발전하는 것이고 그 기업이 발전돼야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원도가 그런 정책 수단을 가지게 되면은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은 타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기회발전 특구라고 있습니다. 그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지금 상속세로 어느 정도 법인세와 함께 정책 수단으로서 강구하는 그것을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말로만 혹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 조금 해가지고 기업을 수도권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 정책은 30년 동안 해봤지만 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 상속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감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이 기업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강원도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분권 구조 하에서는 그런 정책을 먼저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시행착오도 거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그것이 분권 구조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분권 구조를 정착하는데 500년 이상 걸렸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많은 전쟁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압축 성장을 했듯이 압축 분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나름대로 정책 권한을 주게 되면은 강원도가 빠른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원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강원도의 다른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주도가 되고 그리고 세종이 되고 강원도가 되고 이제 전북이 되고 이후로 아마 또 경기 북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충북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지역적으로 순차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마치 제로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 게 없을 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자치의 의미는 분권인데 분권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경쟁이란 메커니즘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주어진 파일을 서로 나눠먹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 구조에 있으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딱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줄 때는 가서 먼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방교부금입니다. 그렇지만은 분권을 자유를 주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마다 그 지역에 어울리는 파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분권을 통해서 그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발전이 합해진 것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분권이라는 것은 지금 선진국이면 이미 정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12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진국인 나라가 좀 늦었지만은 이런 분권 구조를 통해서 지역 간의 경쟁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특별자치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될까요? 예, 4대 특구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실제로 기회발전 특구가 많은 정책 수단을 기본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그런 전체 방향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국세,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국세가 특히 목이 큽니다. 대표적인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입니다. 사실 상속세만 제대로, 다시 말해서 기업 상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속세 개편 체계, 극단적으로는 기업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법인세 뭐 깎아준다, 뭐 이렇게 지방세 깎아준다 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발전 특구에서 상속에 대한 어떤 중턱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라든지 뭐 춘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아침 포럼, 공부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목적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상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목적 한 번 더 설명 주시죠. 예, 많은 경우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뭐 쉽게 해가지고 뭐 고리타분 내지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아침 공부 포럼을 통해 가지고 내는 이슈가 고정관념을 깨자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지만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적게는 춘천, 넓게는 강원도 전체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역사나 문화나 요새는 문화도 하나의 그게 전부 다 경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로 됐을 때 자유롭게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아침 공부 포럼 매월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강원연구원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강원연구원은 지금 조직이 새 조직인데요. 그것이 결국 우리 강원도가 나갈 이 방향입니다. 첫 번째 분권입니다. 분권실이고요. 분권 구조는 이제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올해부터. 그다음에 이 분권화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혁신은 자유라는 그런 구조 하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분권화에서 혁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강원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즉 발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에 발맞춰 각 시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6개월 지난 강원특별자치도는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강원연구원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현진건 원장님 고맙습니다.